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니 내로남불과 역지사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로남불 역지사지 뜻 아시죠? 나중에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판을 보면서 얘기하죠. 남에게만 엄격한 잣대 내로남불. 우리 사회적인 용어가 이미 돼버렸으니까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고 하는, 내가 했던 것은 좋은 면으로 해석하고 남이 하는 것은 좀 나쁜 쪽으로 해석하는 그런 겁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석박사 논문 표절 관련 이것은 과거에 김병준 후보자가 아니라 이미 교육부 장관을 취임을 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사퇴했던 적이 있었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관련은 조금 달리 해석을 했습니다만 기존의 용어는 위장전입을 쓰고 있는데요. 이보다는 대형 로펌에서 고액 연봉 받은 것이 지금 새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건데, 물론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들이긴 합니다. 일단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안대희 총리 후보자 관련돼 있을 때 논란이 나왔죠. 조대엽 교수,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전력은 확실한 것 같고요. 인근체불 이것은 의혹인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 부분 같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동안에 칼럼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내고 해가지고 거기에 나왔던 내용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요,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백브리핑 비슷하게 끝나고 여러 가지 소개를 했는데, 음주운전 이력 관련 얘기는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인사수석이 1년간 친척집에 주소를 뒀다라고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조국 교수가 칼럼을 통해서 음주운전은 정말 배척해야 될 대상이다. 청문 대상조차 안 된다. 위장전입 엄정한 수사 뒤따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 나옵니다마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당시 청문회 때 음주운전, 이건 그냥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에 냈던 경력이 있죠. 더구나 그런 것을 다스려야 되는 경찰의 총장 자격으로서 가능한가 논란이 있었고요. 문영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물론 나 장관 됐습니다만 법인카드 이용 논란에 대해 통과가 됐죠. 윤진수 교수부 장관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 답변이 좀 애매하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됐는데, 당시 자격이 있느냐 논란까지 있었는데, 발령을 다 받아서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럼 강행했던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 나왔던 논란이 같이 논란이 되긴 했고요. 또 이것 때문에 낙마가 됐던 케이스가 좀 있던 겁니다. 바로 이 내로남불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인사 기준에서는 내로남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권과 야권의 서로 생각은 어떤 건가 나옵니다. 좀 화면 좀 보고 얘기하죠. 청문 보고가 채택되지 않았었는데 임명을 강행했던 경우들, 조금 전에 소개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윤진숙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뿐만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시기 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송민순 외교부 장관 등 3명이 있었고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정부 출범 시기에 워낙 낙마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바로 초기 때 나왔던 거고요.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 17명이나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임명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3명, 17명, 10명 이렇게 나왔군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권, 야권의 입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세영훈 소장. 네. 여당은 원래 그 정권 잡으면 야당 생각이 안 나요. 역지사지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죠 생각 안 나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여당은 이유 없는 반항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인사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왜 정무위원회 소속인 공정거래위원장 인사 문제를 외교부 장관 인사 문제라든가 다른 헌법재판소장 인사로까지 비화시키는가? 저건 이유 없다. 저건 정권 초기에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청와대 군기잡기용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사안은 다르지만 서로 분위기 만드는 데 영향 미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당에서는 인사 문제는 인사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 같고, 야당은 이유 있는 저항이다. 국민을 대표해서 흠결 있는 후보에 대해서 매섭게 추궁하고 비판하고 문제가 되면 인사청문회 보고 채택을 하지 않는 것이 단순하게 제가 볼 때는 그 의견을 전달한 걸 넘어서서 청와대도 그걸 수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나라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필리버스터 이거 개정해야 된다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개정하자 그러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필리버스터 계속 해야 한다 하고 네. 미국도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필리버스터 개정 논의가 되고 있는 거 보면 이거는 내로남불 여당 되면 야당적 생각 못하는 것은 동서고금 제가 볼 때는 그 여야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단 좀 해주세요. 이재경 교수 얘기처럼. 판단 좀 해주세요. 평가 좀. 양시 양비론 말고 그래서 둘 중에 누구 어느 쪽? 왜 꼭 제가 할 때 그런 얘기를 아니, 하죠? 알았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당황스럽게.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에게 그 다음에 화살이. 어쨌든 그 여당 입장에서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정말 아프싸 이런 심정일 것 같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딱 걸렸어. 잘 됐다. 당신들도 당해봐라. 이제 이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취하는 태도도 그렇게 썩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문 대통령이 원래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이제 5대 인사 배제 원칙이었고 네. 결론적으로는 현재 나오고 있는 후보들 전부 다가 다 걸리고 있어요. 한두 가지씩은. 그렇다면 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분들을 후보자로 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먼저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기존의 뭐 정권하고 많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약간 변명에 불과한 거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문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는 있죠. 왜냐하면은 그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 삼고 있는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젊었을 때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가 이제 시대가 점점 변화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기준이 엄격해지고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와서 다시 그분들 혹은 훌륭한 사람들을 다시 뭐 후보자를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안 걸리는 분들이 없다는 게 바로 청와대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식의 원칙을 내세웠지만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는 게 원래 훨씬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야당도 솔직히 본인들이 그동안 했던 걸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후보자로 내세우는 분들이 사실은 그 기존의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 내세운 분들에 비해서 떨어진다거나 훨씬 더 문제가 있다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예, 예. 그러면 정말 진정한 의미 협치를 주장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빌미 삼아서 자꾸 괴롭히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쪽 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예.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정말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게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가를 부탁했더니 양쪽 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도 야당에 조금 더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해주실 것 같네요. 이정근 실장. 확실하게 제가 양시 양비론을 깨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문제는 이겁니다. 자, 지금 이재용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지율 높죠. 그리고 각 후보자들 그 적합도 여론조사도 사실은 적합하다는 게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강행하겠다. 가능합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역대 정권에서도 다 그렇게 강행한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네. 자, 지지율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지율 80%라는 건 어차피 40% 정도는 적극 지지층입니다. 나머지 네. 40%가 사실은 중도 내지는 일부 보수예요. 그럼 중도나 일부 보수가 끝까지 이 현재 정부를 지지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왜 중도나 일부 보수가 그렇게 지금 지지하고 있느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그 100일은 아니 참 한 40여일 넘게 예, 한달 조금 넘게, 예. 보여준 그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로우키, 굉장히 낮은 자세였어요. 그랬죠. 낮은 자세로 사실 겸허하게 됐거든요. 자, 그런데 그건 국민들한테만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사실 그래야만 끝까지 지지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강행하는 모습, 뭐 그럴 수는 있으나 그러나 강행하는 모습이 계속 나는 선한 정부니까 우리는 선한 네. 정부니까 흠결도 굉장히 선하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강행한다 그러면 사실상 그 지지는 계속되지 못할 것이다. 예. 정치에 있어서도 좀 더 겸허한 모습,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득점했던 그런 자세하고는 지금 다른 모습이다. 심을 표현했군요. 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지금 아까 확실하게 평가하신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결론적으로 여당만 잘못했다는 겁니까? 여당만 잘못하진 않았는데 여당이 더 잘못했다. 더 잘못했다. 왜요? 얘기 있잖아요. 겸손해야 된다고. 겸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네. 그동안까지 고득점했던 태도하고는 달라 보인다라고 지금 평가한 것 같군요.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네, 받아들일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시고요. 이재경 교수.
네, 저는 뭐 우선 내로남불이라는 저런 이상한 용어 좀 안 만들었으면 안 좋겠다는 만들었으면 그런 좋겠다.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싶고요. 우리 특히 PD 잘 좀 들으세요. 아니, 언론인들이 이걸 많이 쓰는데 저는 가능하면 저런 단어 안 쓰는 게 그 지금 저 젊은 어린 세대들에게 교육상으로도 저는 그러면 용어를 많이 앞으로 어떻게 바꾸면 좋겠나? 아니 뭐 저렇게 꼭 안 하면 되는 거죠. 아전 인수격 해석이라고. 뭐 예를 들면 그 조금 그렇게 조금 괜찮잖아. 더. 아전인수로 쓰라.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달은 좀, 예. 이 인사 문제에 관한 하는 여와 야에 대해서 동시에 제가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저걸 저 뭐 독인 객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걸 그 윷놀이판에 도, 개 이걸 의미하는 건데요. 50% 100%라는 뜻이고 사실은 이 돌아보면 말입니다. 이게 그 국무위원들 인사청문회에 도입된 게 2005년 7월입니다. 네. 그 후에 실제로 그 각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했는데 청문 보고서 미채택했는데 임명 강행한 부분을 보면 네. 참여정부 때 3사람 아까 그다음 17, 10 이렇게 나왔죠. 이명박 네. 정부 때 7명, 그다음에 저 박근혜 정부 10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입장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고 저는 여기서 지금 야당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 야당이 정말 이제 이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예. 인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제도 개선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 훨씬 더 아마 야당들이 국민적인 아마 신뢰를 같이 받았을 거예요. 예. 근데 뭐 대안을 하나도 안 내놓고 자기들 할 때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여당도. 근데 제가 야당에게 더 주문을 하는 이유는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야당의 주장은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인사청문회 제도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인사의 새로운 기준과 원칙 부분을 좀 차세히 한번 정립하자. 이렇게 나간다면 제가 볼 때 야당은 훨씬 더 지지를 받을 것이다. 저는 네. 그 점을 지금이라도 좀 강하게 주문하고 싶고 여당도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네. 싶습니다. 박상명 교수. 네, 저는 판넬이 좀 다르죠. 화면 좀 보죠. 보통 이 판넬을 썼는데 네. 다른 분들은 이거 적고 아까 썼던 거 또 썼습니다. 예. 자, 왜 그랬죠? 저는 방금 이재경 교수가 실수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거예요? 일부러 하겠습니다. 설명을 일부러요? 하겠습니다. 조금 짧게 말씀드릴게요. 뭐 내로남불 이런 거 저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는 정말 우리 그 국어를 망치는 겁니다.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가능하면 우리 표현수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에 동의를 하는데 자, 앞서 제가 이제 김상조 교수가 위원장으로 임명된 거 그 자체만이 아니라 지금 여야 관계를 보면은 사실은 정말 독인 객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관계 서로가 권력만 잡으면은 똑같아지고 있는 모습을 문재인 정부는 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이 촛불 민심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끊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국민의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인사를 한다? 아니,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론조사를 보고 나면 앞으로 국방계획도 잡을 것이고 여론조사를 보고 국방장관도 할 것이고 예.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끌어낼 문제예요. 더더욱이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야 3당이 다 야권 3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후보자는 자유한국당은 반대해서 차원이 달라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야권에서 반대하면은 청와대가 야권이 야 3당이 왜 반대하는지를 경청하는 것이 맞는 얘기죠. 이거를 여론조사로 밀어붙일 경우는 결국은 1당과 2당이 또다시 대결 정치로 가는 우려를 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 대신 제가- 이재경 교수 한마디를 들었는데 대신 짧게 해주시죠. 예,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 뭐, 박상병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일리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물론 저도 여론조사로 뭔가를 다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평소에 해온 입장인데 예. 문제는 대통령은 일을 해야 되고요. 일하라고 국민들이 뽑아놨어요. 포괄적으로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줬어요. 예. 국회가 의결날 직접 표결해야 되는 부분 되게 제한했고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이 결정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사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위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것은 원래 거기서 결정하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 거기에서 충분히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대통령이 판단을 해서 그 임명 내정 취소를 하든지 임명을 결정하든지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런 건 좀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예. 그런 걸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여론조사로 뭘 하자는 거 아닙니다. 박상근 교수님 그 부분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과 법률이 오케이. 부여한 그 절차를 위배하는 건 문제지만 그렇지 네. 않고 계속 손 놓고 국회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보고서 채택할 때까지 하시고요. 기다려서 일을 못 합니다.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또 추가 하나 좀 더 다뤄봐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아까 했던 것이 안경환 후보자 관련 책을 많이 쓰고 칼럼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아까 얘기했었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야 알겠는데 현재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은 조금 그러면은
아직은 조금 초반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내일 알아보기로 하고 지금 뭐 다른 자료를 좀 볼까요 그러면?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니 내로남불과 역지사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로남불 역지사지 뜻 아시죠? 나중에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판을 보면서 얘기하죠. 남에게만 엄격한 잣대 내로남불 뭐 우리 사회적인 용어가 이미 돼버렸으니까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고 하는 내가 했던 것은 좋은 면으로 해석하고 남이 하는 것은 좀 나쁜 쪽으로 해석하는 그런 겁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석박사 논문 표절 관련 뭐 이것은 과거에 김병준 후보자가 아니라 이미 교육부 장관을 취임을 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사퇴했던 적이 있었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위장 전입 관련은 조금 달리 해석을 했습니다만 기존의 용어는 위장 전입을 쓰고 있는데요. 이보다는 대형 로펌에서 고액 연봉 받은 것이 지금 새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건데 물론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들이긴 합니다. 일단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안대희 총리 후보자 관련돼 있을 때 논란이 나왔죠. 조대엽 교수,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전력은 확실한 것 같고요. 인근체불 이것은 뭐 의혹인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 부분 같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동안에 칼럼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내고 해가지고 거기에 나왔던 내용 가지고 정무위원회 소속인 공정거래위원장 인사 문제를 외교부 장관 인사 문제라든가 다른 헌법재판소장 인사로까지 비화시키는가 저건 이유 없다. 저건 정권 초기에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청와대 군기잡기용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사안은 다르지만 서로 분위기 만드는 데는 영향 미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여당에서는 인사 문제는 인사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 같고 야당은 이유 있는 저항이다. 국민을 대표해서 흠결 있는 후보에 대해서 매섭게 추궁하고 비판하고 문제가 되면 인사청문회 보고 채택을 하지 않는 것이 단순하게 제가 볼 때는 그 의견을 전달한 걸 넘어서서 청와대도 그걸 수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나라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필리버스터 이거 개정해야 된다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개정하자 그러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필리버스터 계속 해야 한다고 하고 네. 미국도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필리버스터 개정 논의가 되고 있는 거 보면 이거는 내로남불 여당 되면 야당적 생각 못하는 것은 동서고금 제가 볼 때는 그 여야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단 좀 해주세요. 이재경 교수 얘기처럼. 판단 좀 해주세요. 평가 좀. 양시양비론 말고 그래서 둘 중에 누구 어느 쪽? 왜 꼭 제가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냐? 알았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당황가 됐던 케이스가 좀 있던 겁니다. 바로 이 내로남불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인사 기준에서는 내로남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권과 야권의 서로 생각은 어떤 건가 나옵니다. 좀 화면 좀 보고 얘기하죠. 청문 보고가 채택되지 않았었는데 임명을 강행했던 경우들 조금 전에 소개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윤진숙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뿐만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시기 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송민순 외교부 장관 등 3명이 있었고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정부 출범 시기에 워낙 낙마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바로 초기 때 나왔던 거고요.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 17명이나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임명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3명, 17명, 10명 이렇게 나왔군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권, 야권의 입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세영호 소장. 네, 여당은 원래 그 정권 잡으면 야당 생각이 안 나요. 역지사지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죠 생각 안 나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여당은 이유 없는 반항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인사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인사 문제 왜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요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백브리핑 비슷하게 끝나고 뭐 여러 가지 소개를 했는데 음주운전 이력 관련 얘기는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인사수석이 1년간 친척집에 주소를 뒀다라고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조국 교수가 칼럼을 통해서 음주운전은 정말 배척해야 될 대상이다. 청문 대상조차 안 된다. 위장전입 엄정한 수사 뒤따라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 나옵니다마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당시 청문회 때 음주운전 이건 그냥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에 냈던 경력이 있죠. 더구나 그런 것을 다스려야 되는 경찰의 총장 자격으로서 가능한가 논란이 있었고요. 문영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물론 나 장관 됐습니다만 법인카드 이용 논란에 대해 통과가 됐죠. 윤진수 교수부 장관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 답변이 좀 애매하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됐는데 당시 자격이 있느냐 논란까지 있었는데 발령을 다 받아서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럼 강행했던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 나왔던 논란이 같이 논란이 되긴 했고요. 또 이것 때문에 낭만스럽게.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에게 그 다음에 화살이. 어쨌든 그 여당 입장에서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정말 아플싸 이런 심정일 것 같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딱 걸렸어. 잘 됐다. 당신들도 당해봐라. 이제 이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취하는 태도도 그렇게 썩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문 대통령이 원래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이제 5대 인사 배제 원칙이었고 네. 결론적으로는 현재 나오고 있는 후보들 전부 다가 다 걸리고 있어요. 한두 가지씩은. 그렇다면 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분들을 후보자로 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먼저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기존의 정권하고 많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약간 변명에 불과한 거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문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는 있죠. 왜냐하면은 그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 삼고 있는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젊었을 때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가 이제 시대가 점점 변화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기준이 엄격해지고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